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요즘 그 비상계엄 탄핵 전국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광화문의 그 애국운동 세력,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또 그 전한길 선생, 그리고 이제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범 목사님까지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이제 극우로 그렇게 이제 지칭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일단 그렇다 손 치더라도 CBS 아시죠? 기독교 방송. 이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지금 대국본 뭐 전광훈 목사님이나 세이브 코리아 손현범 목사님이나 전한길 선생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좀 살펴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CBS에서 말이죠. 한술 더 떠서 지금 이제 광화문이나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말이죠. 기독교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인터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좌파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BS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사건, 동해의 북한 어부 귀순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전혀 그냥 정부에 대해서 논평도 하지 않고 말이죠.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사륙이 일어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한데요. CBS가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는 기독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이 거구라 그러면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말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 방송국에서까지 광화문 애국운동 정광훈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 손현범 목사님까지 거구라고 그러는구나. 기독교 원리주의자로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담을 쌓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짓을 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원리주의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슬람의 그 테러 조직을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앵커들이 말이죠. 거구가 뭔지 아는지,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뭔지 아는지, 아니면 대본을 주는 대로 그대로 막 그냥 이렇게 짓거리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기독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계명을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적용을 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원리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주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이죠. 제가 그렇게 주장할 때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막 저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저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용을 할 때에 폭력이 수반이 되거나 그 다음에는 어떤 무엇을 상대방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주의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말이죠.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보면은 성소수자를 박해한다,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는 뭐 소외된 계층을 외면한다 그러는데 말이죠.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맞는 것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만은 성소수자 여러분 동성애 성경에서 용인하고 있습니까? 용인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소수자를 어떤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말이죠, 앞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방송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CBS 사장이 아마 작년에 제가 새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보수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완전히 좌파들이, 종북 좌파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요소에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도 방송국에서는 중립적으로 여기 의견, 만약에 기독교 방송이라도 이쪽 의견 저쪽 의견 그대로 전달을 해서 듣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이 공기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구죠. 그래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기존 기독교와 정광훈 목사님, 손혜보 목사님을 분리시키는 막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몸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 CBS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 CBS에서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극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극우라고 표현하는 규정을 한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와 손혜보 목사님, 전한길 선생, 보수 유튜버가 왜 극우인지, 왜 극우로 규정했는지 그 기준을 한번 말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CBS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말이죠, 언론, 여러분들이 극우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극우는 말이죠,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말이죠, 사실 이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이제 각각 다르죠. 그러나 대부분 보수가 우파이고 진보가 좌파로 이렇게 동시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말이죠, 보수 진보를 나누는 기준점은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준다. 그게 기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사회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물론 이제 변화를 주면서 말이죠,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그것이 보수고요. 그 다음에는 변화를 완전히 추구하는, 급진적인 변화까지 추구하는 그런 세력을 진보 세력이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파의 반대는 좌파인데요. 이 우파 좌파를 가르는 기준은 경제, 사회적 정책, 그리고 국가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줄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이념인데요, 보수와 진보는 사회의 변화가 기준점이 되고요,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이 기준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파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가 되고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반면에, 이 좌파는 말이죠, 생산수단이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토지나 기업이나 이 모든 것을 전부 공유를 합니다. 국가재산으로 만들거나 말이죠, 공동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을 강조하고 사유재산은 인정도 안 하지만은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화를 하고요, 모든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한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경제죠. 공산당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공산주의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소멸을 했습니다. 북한에만 남아있죠. 중국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만 자본주의하고 결합된 형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사회주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회주의는 보수적 사회주의와 진보적 사회주의로 구분이 되죠. 그러나 급진적인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거구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언론과 시비에서 무슨 기준으로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정광훈 목사님을 거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구는 말이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수 그리고 우파하고는 사실은 구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구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째 말이죠,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국수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하고요, 다른 민족이나 외국의 영향을 배척하는 그러한 그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나 정광훈 목사님, 보수우파나 세이브 코리아나 손해보 목사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독일의 나치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가 주장한 게 파시즘이죠. 이런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광화문이나 세이브 코리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 거구는 말이죠, 권위주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상명하복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도력을 선호해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중시합니다. 자,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을 모든 걸 따르라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말이죠,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을 많이 하죠. 군부 독재나 일당 독재. 일당 독재는 북한이 있죠. 그게 권위주의적인 정권입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거기는 좌파적 극우로 보면 되겠죠. 극좌의 극우가 포함된 것이 북한인 것입니다. 자, 군부 독재, 일당 독재가 말이죠, 바로 이 권위주의 정권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군부 정권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향하는 체제인데, 현재 정광훈 목사님의 리더십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아닙니다. 손현무 목사님은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도 말이죠, 다 민주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권위주의 현상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거구는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가치, 사회 질서가 뭐죠? 가족관계, 이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가족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합니다. 엔조이 문화죠. 그리고 종교, 군대, 또 어떤 그 권위주의는 나쁘지만은 권위적인 사회구조, 그러니까 장유유서, 선생과 제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죠, 전통적 가치, 이거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이 가족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요즘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년들 일탈하는 것을 보고 꾸중을 하면 큰일 납니다. 몸매를 맞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다가 어떻게 좀 훈육을 하다 보면은 전화만 하면은 경찰이 출동을 하죠. 이런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애국운동이나 이런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나 저 자신도 이런 전통적인 가치, 사회 질서를 사실은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거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거구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말이죠, 페미니즘을 반대, 여성을 무시하거나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성소수자 권리를 반대하고 진보적 가치 반대하고 뭐 동성애 이런 거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막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손해보 목사님이나 뭐 이것은 말이죠 페미니즘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회에 여성들이 많이 모이죠. 그 다음에는 성소수자 뭐 동성애 한다고 처벌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성애는 성경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다, 고쳐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이게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엔조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야 되느냐? 그걸 외친다고 해서 극우라고 표현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극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도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극우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극우는 반공주의를 강조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요. 좌파적 이념을 아주 적으로, 애니미,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유시장 경제를 또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국가가 경제를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이죠. 광화문 애국운동이나 세이브코리아 그리고 보수 반공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와서 남침을 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산당의 만행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공주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반공주의 때문에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정광훈 목사님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간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의 사상,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대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정당 설립의 자유에 따라서 공산당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국민의 평가를 받아서 공산당 정권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잔악무도한 북한 정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반공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격을 나오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탈북민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공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반공주의 때문에 극우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잘못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극우 세력은 대중성운동과 음모론을 많이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종종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국본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의 정광훈 목사님과 세이브코리아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세이브코리아와 손해본 목사님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이게 대중선동하는 걸 보셨어요? 음모론을 보셨어요? 지금 말이죠. 문재인이가 USB를 김정은에게 주고 모든 것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말이죠. 연방제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계몽하는 것이 대중선동이다. 음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것이 기준에 대해서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대중선동을 하고 음모론을 펼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좌파들입니다. 가깝게는 말이죠.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막 선동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조사하고 하는데 몇 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나지 않잖아요. 이 선동으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몇 조가 날아갔습니다. 좀 멀기는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광우병, 미국의 소 먹으면 큰일 난다. 당장 난리가 나서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나라를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그 가짜로 다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 처벌 받았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자, 여러분, 언론 여러분, 특히 CB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동조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극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극좌에서 극우를 혼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광화문 운동 세력을 극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는 말이죠.
오늘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극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극좌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극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폐지, 기업 해체, 그 다음에는 말이죠, 평등 유지, 그 노조가 말이죠, 경영주와 같이 동등의 자리에 앉고 평등을 요구하고 사회적 평등,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좌파. 자, CBS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과 정광훈 목사님을 왜 극우라고 표현해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5가지가 극우의 기본적인 현상인데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반공과 그 다음에는 말이죠,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의 그 불상사 때문에 극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과 대부분과는 관계는 없지만은 그 젊은이들이 의분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런 일이 저질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동안에 민주노총 좌파들이 부수고 다치고 경찰에게 폭행가하고 국회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고 이 폭행 사실 폭력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폭동의 만약에 강도가 1이라면은 민노총과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의 강도는 100이 될 겁니다. 100. 자, 언론이 공정한 보도, 공평한 보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 사장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 방송은 본질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전부 종북 좌파, 인본주의자들 다 인터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